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천서인입니다. ABS의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에서 낭독해드릴 작품은 영국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장편소설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 제1부 제3장 절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공손한 기질과 선량한 행동은 지금까지 황제와 그의 궁정에서 호평을 받았고 또 군대와 일반 국민들도 나를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곧 자유의 몸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런 호의적인 여론을 진작시키려 했다. 원주민들은 점점 더 나를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았고 그리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땅 위에 드러누워 내 손을 옆으로 펼쳐서 주민 5~6명이 내 손바닥 위에서 놀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과 소녀들이 내 머리카락 속에서 자유롭게 숨바꼭질 놀이를 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소인국의 현지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데 큰 진척을 보였다. 황제는 어느 날 내게 여러 가지 고개 행사를 보여줄 마음을 먹었다. 소인들은 고개의 기술이나 규모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다. 나는 그 중에서도 밧줄 고개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것은 땅에서 공중으로 5cm 올라간 약 60cm 길이로 펼쳐진 가느다란 하얀 줄 위에서 연기하는 놀이였다. 나는 이 고개에 대하여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이 고개는 고관직을 노리며 또 궁중에서 높은 총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는 놀이였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모두가 귀족 출신이거나 인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사망이나 불명예로 인하여 고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5~6명의 후보들이 밧줄 고개를 시연하여 황제와 궁정을 즐겁게 하겠다고 황제 폐하에게 청원한다. 밧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높이 점프한 사람이 그 고관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 장관들은 아주 빈번하게 그들의 기술을 보여서 예전의 기량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황제에게 납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무장관인 플립랩은 제국 내의 모든 장관들을 통틀어서 그들의 밧줄보다 약 3cm 높게 설치되어 있는 밧줄 위에서 연기를 해보였다. 나는 그가 밧줄 위에 설치된 나무 접시 위에서 공중제비를 여러 번 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밧줄이라는 것은 영국의 평범한 노끈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되었다. 내 친구인 비서실장 렐드레살은 나의 공평한 의견을 말해보자면 재무장관 다음의 연기자이며 나머지 장관들은 수준이 거의 비슷했다. 이 오락 행사에는 종종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건 건수는 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는 2~3명의 후보가 사지를 부러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장관들 자신이 몸소 기량을 선보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는 위험도가 훨씬 높아졌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고관들의 기록을 뛰어넘어야 하기에 다들 과감한 모험을 벌였고 그리하여 낙상을 입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 중 몇 명은 낙상 사고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3번을 기록하기도 했다. 내가 소인국에 도착하기 한두 해 전에 플립랩은 낙상을 당하여 목이 부러질 뻔했으나 우연히 땅에 놓여있던 황제의 방석들이 추락하는 힘을 약화시켜 주어 그런 참사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특별한 경우에 황제, 황후, 총리 대신 앞에서만 연기되는 또 다른 오락 행사가 있었다. 황제는 15cm 길이의 고급 비단줄 3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줄의 색깔은 각각 청색, 적색, 녹색이다. 이 줄은 부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황제는 자신의 특별한 은총을 그 줄로 표현한다.
그 행사는 황제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 후보자들은 위에서 말한 줄타기 행사와는 전혀 다른 기량의 경연을 벌여야 한다. 나는 구세계든 신세계든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행사가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먼저 황제는 막대기 한쪽을 양손의 바닥과 평행이 되게 잡는다. 그 막대기가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데 따라서 후보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그 막대기 위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 밑을 기어서 앞뒤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때로는 황제가 막대기의 한쪽 끝을 잡고 총리 대신이 반대쪽 끝을 잡았다. 때로는 총리 대신이 전적으로 그 막대기를 잡는 적도 있었다. 자신의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면서 가장 오래 뛰어오르기와 기어가기를 하는 사람에게 푸른 색깔의 비단줄이 수여되었다. 붉은색은 차점자에게, 그리고 초록색은 3등을 한 자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그 비단을 허리에다 띠처럼 둘렀다. 궁중에 고관대작 치고 그런 허리띠로 장식하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군대의 말들과 궁중 마구간의 말들은 날마다 내 앞에서 훈련을 했으므로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발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기수들은 내가 손바닥을 땅에다 내려놓고 있으면 그 위로 도약하여 건너갔다. 황제의 사냥꾼들 중 한 사람은 커다란 경주말을 타고서 내 발과 구두 위로 높이 솟아올라 건너갔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도약이었다. 나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황제를 즐겁게 하는 행운을 잡았다. 나는 60cm 높이의 보통 지팡이의 두께를 가진 목재 여러 개를 내 앞에 가져오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황제는 목재부 책임자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다음날 아침 6명의 목재 담당관이 각각 8마리의 말이 끄는 6대의 수레를 나누어 타고서 요청한 목재를 가지고 왔다. 나는 거기서 9개의 막대기를 집어들어 그것들을 가로 세로 75cm의 정사각형 꼴로 땅에다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어 나는 4개의 막대기를 더 끄집어내어 땅에서 약 60cm 높이로 들어 올려 기존의 4 귀퉁이를 기준으로 내면에다 평행하게 고정시켰다. 이어 단단하게 세워놓은 9개의 기둥에 내 손수건을 올려놓고 사방으로 잡아당겨 무게 윗부분처럼 평평하게 폈다. 추가로 평행하게 고정시킨 내 막대기는 손수건보다 13cm가량 더 높아서 자연스럽게 난간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작업을 완료하자 황제에게 24필의 기마로 구성된 정예 기마 부대를 소집하여 이 손수건의 들판 위에서 훈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제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나는 완전 무장한 말과 기병 장교를 하나씩 내 손으로 집어서 평원 위에 올려놓았다. 기마병들은 곧 대열을 형성했고 두 편으로 나뉘어 모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들은 날이 무딘 화살을 쏘았고 칼을 뽑아들였으며 도망치거나 뒤쫓았고 아니면 공격하거나 후퇴했는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군사훈련을 수행했다. 평행하게 수평으로 고정시킨 4개의 막대기는 기병과 기마가 무대 밖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황제는 그 광경을 너무나 재미있게 여겨서 그 후 며칠 동안 모의 전투를 계속 시연하라고 지시했다. 한 번은 황제가 직접 그 손수건 들판 위로 들어 올려져 작전 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했다. 황제는 심지어 황후도 어렵사리 설득하여 내가 무대 2m 떨어진 곳에서 높이 들고 있었던 황후의 의자에서 그 모의 전투 장면을 직접 보게 했다. 이 오락 행사 중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나의 행운이었다. 딱 한 번 기병대장 소속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말이 말발굽으로 내 손수건을 쳐서 구멍을 냈고 그리하여 말의 발이 그 구멍으로 빠지면서 말거기수가 동시에 전복되었다. 나는 즉시 그 둘을 구제했다. 나는 한 손으로 그 구멍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아까 들어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병 부대원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구멍에 발이 빠진 말은 왼쪽 어깨를 삐었지만 기수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손수건을 보수했지만 이런 위험한 놀이에서 그 강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기 2, 3일 전 위에서 묘사한 것과 유사한 종류의 오략으로 궁중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전령이 도착하여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내가 처음 발견된 지역을 말 타고 달리던 몇몇 사람들이 땅 위에 떨어진 아주 커다란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기이하게 생긴 물건인데 둥그런 가장자리가 황제의 침실만큼이나 넓게 밖으로 뻗어 있었고 한가운데는 사람 키높이만큼 솟아올라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었다. 몇몇 사람이 그 주위로 빙빙 도는데도 그것은 풀밭 위에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의 어깨 위를 타고 올라가 그 물체의 꼭대기에 도달했다. 꼭대기는 납작하고 평평했는데 그들이 발을 굴러보니 그 내부는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 물체가 산악인간의 소유물인 듯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만약 황제가 허락을 내린다면 5필의 말을 동원하여 이것을 황궁까지 수송해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보고서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고 그런 첩보를 받아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내가 난파된 후 처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주 당황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쓰러져 잠든 풀밭까지 오기 전에 노를 젓는 동안에 끈으로 내 머리에 묶었던 모자, 내가 헤엄을 치는 동안에도 꼭 붙어 있었던 내 모자가 상륙한 후 그만 머리에서 벗겨져 나갔던 것이다. 나는 모자를 묶었던 끈이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고로 끊어져 나갔고 그래서 모자를 바다에서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나는 황제에게 모자의 용도와 성질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한 빨리 내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다음 날 마차꾼이 마차에 그것을 싣고 도착했는데 모자의 상태가 썩 좋지는 못했다. 소인들은 모자 가장자리에서 4cm 떨어진 모자챙에다 구멍을 2개 뚫은 다음에 2개의 갈고리를 그 구멍에다 고정시키고 이어 그 갈고리를 기다란 줄을 이용하여 마구에다 결박시켰다. 그런 다음 800m나 되는 거리를 마차로 질질 끌면서 수송해왔다. 하지만 소인국의 땅은 아주 부드럽고 평평했으므로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모자의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 제1부 제3장 절반을 읽어드렸습니다. 황제의 은총을 받게 된 주인공, 그는 과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BS 아나운서 천서인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